지정학적 판도를 흔드는 전용기 속 밀담부터 90%에 폭등한 증시 뒤에 숨겨진 청년들의 한숨, 그리고 흑백으로 변해버린 일본의 과자 봉지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주요 기사들을 뽑아서 하루의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는 BT의 5분 세상 읽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들어낸 거시경제에 되게 화려한 착시, 그리고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갑고 팍팍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알래스카의 그 전용기 안으로 들어가 보죠. 네, 그 알래스카 전용기 탑승 사건은 진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쟁슨 황 최고 경영자를 전용기에 동승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사진 한 장이 딱 떴죠. 맞아요. 그 직후에 한국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막 이른바 200만 닉스라는 엄청난 장기 기대감까지 터져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사실 여기서 저는 약간 혼란스러운 게 제가 알기로 미국 정부의 핵심 기조는 중국으로 흘러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철저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심하죠. 그런데 유력 대권 주자가 반도체 기업 대표를 전용기에 태워준 게 도대체 어떻게 대중국 수출 규제의 완화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에서 읽힌 건가요? 제가 뭐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나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 같은데 글로벌 자본은 그 이면에 있는 이른바 거래의 기술을 읽어낸 겁니다.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이 반도체 규제를 절대적인 어떤 안보 이데올로그로만 접근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실리다. 네, 오히려 첨단칩 수출을 지렛대로 써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더 큰 실리를 챙기는 막 그런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규제가 좀 유연해져서 엔비디아 칩이 그 거대한 중국 시장에 다시 막 대량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 인공지능 칩을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부품 있잖아요.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의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인공지능 칩이 엄청나게 빠른 슈퍼카라면 HBM은 그 슈퍼카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게 갖춰주는 한 100차선짜리 초광폭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1차선 도로라면 HBM은 칩 바로 위에 수직으로 막 쌓아 올린 수십 수백 차선의 고속도로거든요. 병목 현상 없이 데이터를 그냥 쏟아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지을 수 있는 데가 맞아요. 그 분량 없이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사실상 한국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뿐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전용기 안에 그 대화가 결국 한국 기업들의 독점적인 시장 확대로 이뤄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논리가 성립된 셈이죠. 지정학적 체스판의 움직임이 반도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자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볼 때 반도체 시장은 정말 극도로 예민한 나비 효과 시뮬레이터 같아요. 나비 효과 시뮬레이터요? 네, 그 최고 2급 인사의 전용기 동승이라는 날개찍 한 번이 지구 반대편 한국 증시에서 수십조 원의 가치를 막 춤추게 만들잖아요. 흥미롭지 않나요? 진짜 그러네요. 거실적 변수에 휘둘리는 시장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죠. 네, 그런데 이 체스판의 다음 수가 바로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려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13일 저녁에 도착해서 15일까지 머물렀죠. 시진핑 주석과 최소 6차례나 마주 앉아서 마라톤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9년 전이랑 비교하면 두 나라가 앉아있는 테이블의 기울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이란 전쟁 장기화 같은 것 때문에 미국이 글로벌 경찰 역할의 한계를 느끼고 다급하게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중국의 입김이 필요해진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중국은 경제 침체랑 공급망 재편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실리를 챙기려 하는 거고요. 무역 관세, 대만 해역 문제, 이란 이슈까지 이 최소 6차례의 만남은 향후 10년 글로벌 경제를 결정짓는 거대한 빅딜 현장입니다. 이 거대한 빅딜 파동이 진짜 강력한 게 이제는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개인 투자자들까지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미국 레딧 커뮤니티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서 미국 개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 주식 어떻게 사냐고 막 묻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경을 넘는 개미들의 이동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반도체 호황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턱 자체가 낮아진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시행된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의 위력입니다. 아, 그 외국인 통합계좌요? 뉴스에서는 계속 무슨 혁신이다 이러는데 솔직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라진 건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마치 관광객이 커피 한 잔 사려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거랑 비슷했어요. 그 정도로 복잡했어요? 네, 서류 작업이란 사전 등록이 필수였거든요. 근데 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그 장벽이 싹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하나의 거대한 바구니, 즉 통합계좌를 딱 만들어두면요. 네네. 개별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자기 나라의 친수판 증권사 앱을 통해서 그 바구니 안에 돈을 넣고 클릭 한 번에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하이패스로 싹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와, 커피 한 잔 사려다 지쳐서 돌아가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하이패스 타고 K반도체 파티장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고 약간 모순적인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해외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막 소문 듣고 반도체 파티장 정문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진짜 똑똑한 자본, 이른바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큰손들은 벌써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파티장으로 향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두산 로보틱스나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막 매수하고 있다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제일 소름 돋는 순간이 바로 이런 자본의 시차 현상이에요. 스마트머니는 이미 반도체 랠리 이후의 세상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베팅하는 다음 파티 이름이 바로 피지컬 인공지능이거든요. 피지컬 인공지능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광했던 챗GPT 같은 인공지능은 사실 모니터 안에 갇혀있는 아주 똑똑한 뇌에 불과했잖아요. 소프트웨어 영역이었죠. 그렇죠. 근데 자본은 이제 그 뇌가 현실 세계로 직접 나와서 움직이고 노동할 육체가 필요하다는 걸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조립하는 로봇 형태로 인공지능이 진화한다는 뜻이군요. 결국 진짜 트렌드는 만질 수 있는 실물로 넘어왔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한국의 로봇 기업들인가요? 솔직히 미국이나 일본에도 뛰어난 로봇 기업들 많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이 등장합니다. 아, 또요? 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로봇이랑 부품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거든요. 로봇이라는 게 수많은 센서랑 카메라로 현실 데이터를 막 빨아들이는 걸어다니는 감시 카메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하, 데이터 유출 우려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산 하드웨어가 쫙 배제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도의 제조업 역량이랑 기술력을 갖춘 한국 로봇 기업들이 완벽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스마트머니는 이 규제에 반사이익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개화 시기가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자본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와, 밖에서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해외 개미들은 하이패스로 몰려들고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딱 있고. 근데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우리 내부로 가져와 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대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심장부인 삼성전자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 경보가 들리고 있거든요.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위기라면서요. 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이 거부되면서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팹은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만 하는 거대한 생명체 같거든요. 공정이 워낙 미세해서 그렇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극도로 미세한 공정이라 만약 파업으로 라인이 단 몇 시간이라도 멈춘다. 그러면 기계 안에 있던 수만 장의 웨이퍼, 그 반도체 원판들이 통째로 불량 처리돼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헐, 단순히 기계 껐다가 켜면 되는 수준이 아니군요. 금융권 보니까 이번 파업으로 라인이 멈출 경우에 최대 43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손실 전망도 나오던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43조 원이면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애플이나 글로벌 고객사의 구매 담당자라면요, 당장 삼성전자가 얼마를 손해보느냐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당장 내 제품에 들어갈 칩이 제때 오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아닐까요? 어우,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43조 원 손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신뢰의 붕괴 위험입니다. 글로벌 첨단 산업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불확실성이거든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노사 갈등 때문에 납기를 못 맞출 수 있다는 불안감이 딱싹 뜨는 순간 글로벌 고객사들은 바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합니다. 대만의 경쟁사로 이탈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TSMC 같은 강력한 경쟁사로 주문을 돌려버리는 거죠. 한번 잃어버린 고객사 신뢰를 다시 찾는 건 수십조 원 메꾸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 저는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요. 약간 펜트하우스만 엄청 화려하게 불타오르고 1층 로비는 차갑게 얼어붙은 초고층 빌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코스피 지수가 90% 가까이 폭등했다고 막 지표는 뜨거운데 정작 청년들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인 24달 연속 하락 중이잖아요. 성장의 엔진이라는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왜 청년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지우고 있는 걸까요? 이 성장 없는 고용의 역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모순이죠. 과거 제조업 부흥기에는 공장 하나 지으면 수만 명 노동자가 필요했어요. 성장이 곧 고용이었는데 지금 자본이 몰리는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인프라는 고도로 집약된 자본이랑 소수의 천재 엔지니어만 있으면 돌아가거든요. 아,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군요. 네, 수조 원 들여서 거대 데이터 센터 지어도 유지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지금 만드는 피지컬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인간 노동력의 대체잖아요. 청년들 입장에선 깊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짜 그러네요. 지표는 폭등하는데 내 일자리는 대체된다. 결국 이 거시경제의 양극화가 2030 세대의 가장 팍팍한 일상, 특히 연애 방식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보니까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 마음속으로 바라는 적정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선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쓰는 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맞아요. 창현들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데 외식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랐으니까요. 파스타 하나 먹고 커피 마시면 10만 원 훌쩍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대안이 참 씁쓸하면서도 합리적입니다. 데이트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집 데이트로 연애 방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물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존지향적인 방어기제인 거죠. 네, 거시적 위기가 개인의 일상을 어떻게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물가 불안이나 자원 부족 문제가 한국만의 일은 아니에요. 바다 건너 일본 사례를 보면 이 위기가 사회적 불신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일본 과자 봉지 이야기요. 저도 그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익숙하던 유명 감자칩 포장이 갑자기 흑백으로 변했다면서요. 네, 처음엔 다들 레트로 마케팅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요. 대체 이 잉크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잉크 원료가 되는 나프타, 즉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거든요. 제조사가 원가 압박을 못 견디고 잉크를 확 줄여서 흑백으로 인쇄하는 고육지책을 쓴 겁니다. 지금 일본은 감자칩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식품 포장재, 곳곳에서 원자재 부족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사는 색깔까지 포기했는데 일본 정부의 발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공급에 전혀 문제 없다. 비축유 방출할 계획 없다고 선을 딱 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우리 정부가 물가 안정적이라고 발표하는데 당장 마트 라면 봉지가 다 흑백으로 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정부 말을 못 믿겠죠. 일본 누리꾼들이 흑백 챌린지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소셜미디어에 막 우길기나 정치인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 올리면서 조롱하는 현상이죠. 시민들 입장에선 정부 공식 발표보다 당장 내 손에 들린 흑백 과자 봉지가 현실을 더 정직하게 보여준다고 믿는 겁니다. 공식 발표와 체감 현실의 괴리가 나온 불신이죠. 이 흑백 감자칩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부른 총국도 있습니다. 최근에 술에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 켜고 가다가 적발된 사건이요. 아, 네. 자기는 운전 안 했다고 항변했던 그 사건이죠. 네, 어떻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현행법상 자율주행을 켜든 말든 운전석에 있으면 운전으로 보거든요. 근데 한국 국산차는 운전대 안 잡으면 경고음 울리고 풀리는데 한미 FTA 때문에 미국산 테슬라는 더 고도화된 기능이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최첨단 기술이니까 자기가 맹신해버린 거네요. 일본 정부 호언장담이던 테슬라 자율주행이든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보조할 뿐인데
어느새 운전석에서 자도 된다고 착각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기승 속도를 제도나 책임감이 못 따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어본 거대한 괴리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용기에서 시작된 지정학적 흐름이 피지컬 인공지능 혁신으로 이어지는 한편 수만 장의 웨이퍼가 멈출 위기와 24달째 얼어붙은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흑백 포장지와 집데이트로 대변되는 팍팍한 현실, 이 엄청난 간극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화려한 지표 이면에 진짜 삶이 있는 거죠.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은 빛의 속도로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발표, 기업의 공급망, 우리 자신의 책임감에 대한 신뢰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율주행차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만취 운전자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쯤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여러분, 화려한 지표 뒤에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건 언제나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희는 내일 새벽에도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세상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있는 시선으로 세상과 마주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